지금까지 저희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서의 절반을 차지하는 표 데이터까지 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진짜 멀티모달 지식 그래프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만으로 꽤 괜찮은 지식 그래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업무에서 보는 문서들, 가령 재무보고서나 보험약관 같은 것들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제일 많죠? 맞아요. 바로 표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문서의 핵심 정보 중 거의 절반이 바로 이 표 안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텍스트만 처리하는 방식은요, 말 그대로 정보의 절반을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표 데이터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옛날 기술과 요즘 기술은 뭐가 다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표를 그래프로 바꾸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비교해보고 직접 코드로 구현까지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와 표를 합친 통합 검색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기존의 텍스트 추출 방식은요, 표 안에 잘 정리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나면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자,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옛날 OCR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냥 글자들이 순서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구조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른쪽 VLM, 그러니까 시각 언어 모델의 결과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VLM은 이걸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행과 열을 가진 데이터 구조 그 자체로 이해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건 뭐 그냥 성능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럼 이 VLM이라는 새로운 도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이게 최고다 하는 정답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GPT-4.5나 클로드는 범용적으로 성능이 아주 좋고요. 업스테이지 같은 모델은 특히 한국어 문서 처리에 특화되어 있죠. 결국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뭐냐,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적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음에 드는 VLM을 골라서 표 데이터를 잘 뽑아냈다고 칩시다. 이걸 그래프에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길은 관계 중심 접근법입니다. 조직도나 거래 내역, 보험 약관처럼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딱 맞아요. 이 방법의 목표는 나중에 사이퍼라는 쿼리 언어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나처럼 관계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좀 다릅니다. 정보중심 접근법인데요. 재무제표나 통계보고서처럼 숫자 데이터가 빽빽하게 들어찬 표에 적합하죠. 이 모든 숫자를 하나하나 그래프 노드로 만들기보다는 표 전체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와 인사이트를 LLM으로 요약하고 그 요약문을 벡터로 만들어서 그래프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시멘틱 검색에 아주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데이터의 관계가 명확한가? 그럼 A로 가세요. 숫자 데이터가 너무 많고 복잡한가? 그럼 B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가 여러분의 전략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직접 코드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재밌을 거예요. 간단한 API 호출로 표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표 이미지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즉 베이스 4로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이걸 VLM API에 던져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프롬프트와 함께요. 이 이미지에서 표 구조 뽑아서 제이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VLM이 돌려준 제이슨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 반드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VLM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특히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병합된 셀은 잘 처리했는지, 숫자를 엉뚱하게 인식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데 비어있는 칸을 숫자 0으로 착각하진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표의 제목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잘 구분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 A 접근법 코드입니다.
방금 검증까지 마친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퍼의 머지 구문을 쓰는 거예요. 회사 노드 하나 만들고 상품 노드 만들고 보장 내용 노드를 만들어서 이들을 offers, covers와 같은 의미 있는 관계로 쭉쭉 연결해 주는 거죠. 보험 데이터 모델이 그래프 위에서 생생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S 접근법은 파이썬을 활용합니다. 표 데이터를 LLM에게 넘겨줘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약문을 벡터로 인코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테이블 서머리라는 노드 하나에 쏙 집어넣어서 그래프에 저장합니다. 이 노드 하나에 검색 가능한 풍부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셈이에요. 자, 드디어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볼 시간입니다. 우리한테는 지난 시간에 만든 텍스트 기반 지식 그래프가 있고 방금 표로 만든 새로운 지식 그래프도 생겼어요. 이제 이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은 사실 아주 간단한 머지 쿼리 하나로 가능해요. 텍스트 문서에도 등장하고 표 데이터에도 등장하는 회사 이름 같은 공통된 엔티티를 찾아서 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통합 그래프로 재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쿼리는 더 이상 텍스트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아요. 텍스트 문서에서 출발해서 공유된 엔티티를 거쳐 표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멋지게 통합된 그래프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강력한 하이브리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시스템이 동시에 두 갈래로 움직여요. 한쪽에서는 벡터 검색으로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표 요약 정보를 찾아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프를 직접 탐색하면서 엔티티들의 관계를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갈래의 결과를 합쳐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훨씬 더 깊이 있고 풍부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A 접근법은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정밀한 쿼리의 강점이 있고 B 접근법은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검색하는 데 유리합니다. 물론 최고의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잘 섞어 쓰는 거겠죠?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지식 그래프에 눈을 달아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텍스트만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데이터가 들려주는 완전한 이야기를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의 문서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시겠습니까?